리 아이작정보다 더 사랑받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임상수 감독님 작품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파격적인 그래 제발 이런 거 좀 찍지 말라고 그랬어. 좀 흥행 감독이 되라. 이런 거 찍지 마. 그런 파격적인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짐이 없었잖아요. 미나리 때는. 이게 이 영화 자체에 잔잔함과 정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비록 촬영 현장이 힘들고 뭐 스케줄도 타이트하고 했다고 해도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마음의 여유랄까? 그런 게 있으셔. 그러니까 화면만 이렇게 보면 좀 속절없는 얘기지만 이게 또 뭐 빡빡한 촬영 일정이지만 그래도 즐기시면서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철없는 상상도 좀 했었어요. 네, 정말 철없는 상상이다. 나를 얘기하지. 즐거웠던 순간이 한 두 번, 2.5회 정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먹을 때. 오늘 미션은 다 했구나. 시원하게 샤워하고 밥 좀 먹자. 그럴 때가 즐거웠어요. 아이작 감독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질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작 감독께서 선생님의 과거 영화나 드라마나 뭐 사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선생님을 그 할머니 역할로 이렇게 캐스팅 모시고 온 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가서 한 고백 같은 거 없었나요? 사실은 이래서 선생님을. 아이작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그래서 그리고 농담을 못 알아들어. 하나 단점은 난 농담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거든. 짧은 영어로 It's my first mistake is that I met you. Second mistake is that I liked you. 그랬더니 너무 심각하게 자기 이걸 어떻게 받아? 아니 내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내가 널 만난 거가 잘못이었다. 이게 첫 번 미스테이크는 널 만난 게 잘못이었고 널 좋아한 게 내가 잘못이었다 그랬는데 그걸 너무 긴장해갖고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농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이작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나는 걔가 나의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찍어내느라고 너무 아이작도 제정신은 사실은 아니었을 거야 진짜. 그거를 해내느라고.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그 분량이 나오면 그걸 다 찍어내야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찍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작은 그럴 군본이 아니었다고. 저도 나름 힘듭니다, 선생님. 오늘 분량을 찍어라 그러면 찍는 거야. 근데 내가 눈치는 빤하니까 찍어. 빨리 내가 이렇게 군인처럼 앞으로 나가면은 이걸 끌고 나가면 찍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거지. 기억나는 건 그거 있어요. 그 아이작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데가 있어. 내가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인데 그 라키라고 우리 촬영 감독이 오스트랄리안이었었어요. 조명 감독도 와이시였고 그러는데 다 우리 나 먹는 집에 데리고 와갖고 큰절 시켰어요. 나한테 큰절 가르쳤어요. 그거만 기억에 남아. 그거만. 그게 그 모든 고생은 잊어버렸어. 아이작이 다 해갖고 이제 원투쓰리 부르든가 그래갖고 바닥에 엎드려서 다 큰절. 그거만 난 기억나. 그 버라이어티 대담할 때도 보니까 뭐 아이작이 뭐 영어로 막 하다가도 선생님을 지칭할 때 윤 선생님이라고 딱 되게 선생님 한마디는 참 잘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과 작업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복이네요. 복. 아이작의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작은 한국어 대사 80% 영화를 한 거니까 아이작 입장에서는 뭐 사실 되게 모국이긴 해도 이게 사실은 외국어 영화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작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국열차 때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건데 음. 그때 이제 틸다 여사가 이제 어떤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영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저를 서포트해주고 근데 아이작 감독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만난 게 진짜 큰 복이지 않았을까. 그 단순히 물론 캐릭터 자체도 너무나 전대미문의 정말 라블리한 캐릭터지만은 그래서 영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이것도 사실 궁극의 질문인데 왜 이렇게 궁극의 질문이 많아. 사실 그냥 이렇게 이게 말을 좀 거칠게 하자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선생님 보면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예를 들면 죽여주는 여자 같은 경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특수 직업에 어떻게 안 해? 누가 하겠어 그거를? 이종 나밖에 아는 이유가 없잖아. 이종 특수 직업의 캐릭터고 인물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친 삶의 정말 그런 인물이고 또 반대로 또 돈의 맛이나 또 부유층에서 또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떤 되게 유니크하고 극단적인 캐릭터를 하셔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오히려 평소 같은 모습으로 쓱 했는데 보면은 바카스 한 병 드시겠어요? 하면서 하면 우리가 또 되게 쉽게 선생님이 그 인물 또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는 거를 한 5분, 10분 안에 금방 믿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법 같은 건데 선생님은 되게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고민과 그런 게 또 많으시겠지만 일견 철없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찮은 보통 그 인물이 뭐 되려고 굉장하게 그렇게 못 되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무 부분들을 너 어떻게 하는 건가 보는 거 알고 싶으면 한번 써줘 봐봐. 내가 할게. 아니 그러니까 미나리에서도 말이에요. 보여줄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미리 한번 이게 약간 예고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팁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카스 파고다 공원 주변에 바카스 아줌마이시고 또는 재벌집에 무슨 CCTV를 이렇게 염탐하면서 와인을 언제나 보면 영화 도입부에 그냥 윤 선생님의 평소의 모습처럼 쓱 등장하시는데 미나리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5분 10분 내에 우리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인물로서 되게 쉽게 오히려 더 확 받아들이고 믿게 된단 말이죠. 미나리에서도 보면은 마운틴 디 드시면서 이렇게 애들은 안 돌보시면서 이렇게 레슬링 계속 보시고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오히려 되게 사랑스럽고 저런 80년대 초지만 저런 친정 엄마가 충분히 있을 법해 라고 순식간에 믿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참 오늘 드리고 싶었던 가장 궁극의 질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야, 진짜 칭찬인 거죠 지금. 근데 아니야, 그거는 나의 거예요. 나의 문제이자 나의 장점이자 약점일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하면서 늘 텔레비전에서는 늘 빨리빨리 찍어내야 되는데 많은 선배 배우들이랑 누구 보면은 점을 붙이고 나온다든가 안경을 쓴다든가 설정이라는 거를 꼭 하잖아. 그게 나는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싫었어. 왜 저런 걸 하지? 그냥 하지. 대본에 다 쓰여 있어서 그 인물이 될 텐데 그 대사를 하면서 그 인물을 표현을 하면 될 걸 왜 뭘 붙이고 막 그리고 할까. 그런 게 첫 번째 저의 좀 기존의 연기에 대한 내가 저거는 하지 말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저의 문제가 그거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대단한 각광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연기를 성의 없이 한다. 그냥 그런다. 근데 나는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열심히 외워갖고 진짜 마르고 닳도록 외워갖고 하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악을 쓰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가 나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언젠가서부터 다큐멘터리 무지 많이 봤어요. 철들은 배우가 된다면서. 근데 정말 인생을 깊이 산 할머니들, 정말 자식을 앞세운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런 인생극장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인터뷰하거나 보면 정말 담담하고 다 지나간 얘기라서 남의 얘기하더라. 그래서 난 언젠가부터 남 연기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지, 자기가 당할 때는 모르잖아. 겪을 때는 그냥 요거만 헤쳐나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막 그렇게 연기가 너무 오버 액팅하는 거를 내가 싫어해서, 그래서 뭐 공수 감독도 난 안 뽑아주고 그러는데 오버 액팅을 할 때만 뽑아줘야 돼. 아니 그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또 그 뭐야 찬실이는 복도 많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자녀를 잃은 할머니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을 배우시나? 그렇잖아요. 그죠? 까막눈인 거잖아요. 그 인물이. 근데 사실 윤 선생님은 항상 언제나 가장 쿨하고 지적인 되게 그야말로 가장 인텔렉추얼한 느낌의 또 배우이신데 윤 선생님 이번에 딸을 잃은 까막눈 할머니시구나. 한글을 이렇게 배우면서 쓰시고 그 강말금 씨가 강말금 배우구나. 그 찬실이지. 극중에 어째 찬실이가 그 찬실 PD님이 그 한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늘 평소처럼 이렇게 선생님 또 변함없이 여유롭게 이렇게 연기하시는데 그게 또 믿어져요. 여유롭지 않다는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 그게. 열심히 여유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금방 믿어지더라고요. 까막눈 선생님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것들이 껍질이 싹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되면서 또 저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 영화 후반에 그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 대사를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선생님 목소리를 그 대사가 나왔었나요? 아니면 그 글자 쓰는 것만 클로즈업이 됐었나? 갑자기 약간 디테일이 헷갈리네. 나도 그걸 강말금 씨가 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말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삐뚤빼뚤 쓰신 응. 글씨가 이렇게 크게 나오죠. 만약에 그 영화가 그 지점 상당히 그건 후반부인데 그 되게 감동적인 씬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글을 삐뚤빼뚤 막 배우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그 에스타블리싱이 안 됐다면 그거를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정작 그 대사를 그렇게 삐뚤빼뚤 쓰고 그 맑음 찬시 씨가 그 울고 할 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확 거기 끌려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초반에 그런 허들을 아주 쉽게 쉽지 않다고 항상 계속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여유롭게 그 허들을 넘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글씨를 삐뚤빼뚤 그리고 그 글씨를 이렇게 그 글씨 쓸 때 이렇게 하는 걸 약간 이 각도에서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굴이 약간 수북하게 나오시면서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데 그 얼굴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글씨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글씨를 쓸 때 그 표정 같은 건데 그거 찍을 때 어떻게 딱 한 테이크만에 오케이 하셨겠죠 아마.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찍은 거 무료 봉사야. 자원봉사. 걔가 섭외할 힘이 없어.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 애인데 선생님 이거 좀 나와달라 그래. 어떻게 안 나가? 나가서 한 거야 그냥. 어떻게 초이 감독님이요? 초이 감독님이
각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선생님 이거 뭐 아무도 2억 갖고 영화를 만드는데 누가 나오겠어. 감독이 이제 외국어 영화를 연출할 때, 뭐 저의 설국열차나 아니면 아이작의 미나리처럼 외국어 연출할 때 상황이 답답한 게 보통 배우들이 애들립이나 이제 임프로바이즈 하는 것처럼 감독들도 현장에서 뭐 저도 기생충이나 마더 같은 거 할 때 뭐 현장에서 막 고쳐서 새로 대사를 던지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외국어로 하면.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번역하고 할 때는 준비해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사실 뭐 저도 틸다나 무슨 조너트 선생님한테 의존하고 막 이런 건데 그 역할을 이번에 톡톡히 해주신 거네요. 그 네가 이겼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리고 스티븐 연에 대한 것도 이제 막 스티븐 연도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말 뭐 한국어 대사할 때. 스티븐 연은 내가 첫날 첫 미팅에서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한국말로 선생님 자기 너무 떨린대. 이거 한국말도 그렇고 이 일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떨린다고 정확히 한국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배우가 어떤 작품 들어갈 때 떨림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그런 점만 치고 있어. 나 혼자서. 그 잘했잖아. 친구가 예. 그 떨림을 갖고 친구가- 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옥자와 버닝과 미나리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한국어 실력도 이제 일취월장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한예리 배우가 많이 도와줬겠거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리가 많이 도와줬죠. 같이 상대니까. 그리고 진짜 여울이라는 애가 너무 도와줬고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니까 뭐. 그 노력하는 거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 안 하면 뭐 천재를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천재성이 있다 그래도. 난 선생님 아까 나 쉽게 하는 거 없어요. 나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해요라고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미친 듯이 가장 노력 많이 하셨던 작품이 뭘까요? 되게 바보 같은 테레비 할 때. 짧은 시간 어떤 그 작품? 많은 대사를 난 사랑이 목일라라는 테레비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많은 대사를 해야지 되는데 막 그 여자가 늘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다 외웠는데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웠는데 현장에 가서 뭐 숟가락을 놓으면서 뭐 큰 이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블락킹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지잖아. 그러면 내가 대사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하실에서 나 혼자서 다리미질 할 땐 다리미질을 하면서 대사를 듣고 숟가락을 놓으면서 식구별로 숟가락을 놓으면서 내가 그러면서 대사를 외웠어. 나 그런 노력을 다시 못해. 그게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잖아요. 네네 사랑이 난 그분이 대사량을 엄청나게 쓰신 엄청난데 내가 쓰러졌어요 하다가 중간에 쓰러졌는데 나를 이제 그야말로 눕기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날 먼저 녹화를 해주는 걸 하는데 120 몇 페이지까지 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눕기를 떠줄 수가 없어서 감독이 이 김수현이랑 친한 거 맞아? 그랬어. 이거 어디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러져 있는 탈진되셨나? 응? 거의 탈진되셨나 봐요. 탈진돼서 쓰러졌어요. 최민수도 쓰러졌는데 뭐 내가 어떻게 최민수 대바리까지 쓰러졌구나. 대바리까지 쓰러졌는데 너무 희한해서 나는 이제 쓰러졌으니까 이제 못하겠지 녹화를 그랬더니 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 혜자 언니가 내가 여우라면 혜자 언니 늑대잖아요. 우리가 널 기다려야 돼. 너 병원에 갔다 오는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초콜릿 주는 거 먹고 찍어. 초콜릿을 갖다 그 대사가 지금 저는 음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의. 찍어야 돼. 그래서 초콜릿 입에 물려주는 거 먹고 누워있다가 이재룡하고 최민수가 나를 이렇게 어깨에다 골고다 운동 넘어가듯이 치고 세트장에 들어가갖고 다시 하는데 사람이 정신이 나가니까 내 딸 이름이 하이라 이름이 지은이에요. 지은이라는 이름을 수억 번을 불렀을까.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와. 그렇게 탈진이 됐었어. 그 드라마는 뭐 그 당시 뭐 경이로운 시청률이 나왔던 장안을 휩쓸었던 드라마인데 저도 뭐 그 매주 주말마다 그걸 본방사수에서 봤었죠. 그런데 김수현 선생님은 엄청난 대사량을 쓰는데 또 배우에게 그 대사에 요구하는 템포가 있다 그러던데
그 아니, 템포나 토시에 대해서 되게 집착이 강하시다고. 응. 다 공유하죠. 음악 몇 초 나가주세요까지 하니까. 여기 음악 그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를 겪어내셨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예? 그랬었어요. 난 영화를 그러면서 다시 하면서 난 영화를 그거를 막 대사를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 임상수 감독 영화를 그 오래간만에 한 거잖아요. 바람명까지 했는데 예, 예. 뭐 내가 한 편인가 뭐 나 혼자 하는 뭐 독백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대신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대신했겠다는 게 무슨 대신했지 다 외우셨냐고 그건 껌이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몇 장을 넘는데 한마디가 막 아, 김수현 선생님의 또 가장 많은 이제 사랑을 받으신 배우신데 아까 되게 10작품 이상 하셨던 거예요. 나는 편수가 작아요. 박근영 씨가 제일 많이 했어요. 박근영 박근영 선생님이 제일 많이 선생님이 했어요. 네. 환여 충녀 70년대 초. 뭐 이렇게 뭐 나이나 이렇게 숫자를 따지는 건 뭐 실례고 사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환여부터 이제 미나리 찬실이까지 굳이 숫자를 따지자면 그 50년 정도가 됐어요, 선생님. 50년 넘었어요. 반세기 소위 말하는 반세기. 반세기. 사반세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 가장 뭐랄까 젊은 멘탈리티의 감독과 배우들과 또 그들보다 더 쿨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 반세기를 굳이 돌이켜 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실 것 같은데. 예. 나 혼자서 가끔 돌이켜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네. 이제 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너 정말 많이 늙었는지 그냥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데서 뭐 대기업에 가서 일했으면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는데 나를 필요로 하다 그러는데 시간이 있거나 그리고 그 작품을 해갖고 내가 뭐 너무 진짜 한번 말도 안 돼 그러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내가 뭐 거릴 nothing to lose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뭐 꼭 주인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가니까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뭐 면전에 뭐 비록 화상이지만 어쨌든 화상 면전에 선생님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약간 저도 뭐 이렇게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선생님 뭐 50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뭐랄까 살아서 진취적이세요. 자연스럽게 진취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진취적이야라고 무슨 뭐 막 깃발을 막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긋하게 자연스럽게 진취적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의식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근본적인 어떤 모르겠어요. 저 정색하고 얘기하려니까 민망한데 그런 선생님만의 아우라나 느낌이 미나리라는 작품에서 최적의 어떤 스파크를 미나리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어떤 할머니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속박에서 사실 전혀 이렇게 거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뭐 강요하지 않는 그 진취적인 느낌과 아주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최상의 지점에서 스파크를 일으켰다. 이게 미나리의 어떤 이게 무슨 웅변대회 나온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연사 큰 소리로 그래서 어떤 미나리의 어떤 미나리라는 어떤 이 영화의 어떤 시네마의 어떤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어나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일조를 하신 거다라는 진짜 봉준호 감독은 정말 남의 칭찬을 너무 잘해주는구나. 뭐 거기가 뭐 내가 그렇게 그러라고 그랬겠어. 뭐 이렇게 내가 연꽃이야. 뭐 편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뭐 무슨 막 깃발을 쳐들고 메가폰을 뭐 구호를 외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또 리아이작
이작정 감독님의 또 그런 결이 고운 인품과 선생님의 또 반세기에 걸쳐 쌓아오신 이 어떤 진취적인 어떤 이런 그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영화가 재밌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다른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영화가 참 재밌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봉준호 감독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봉 감독은 저런 영화 싫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건가? 정말 좋아하나? 알자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시지. 미나리 같은 시나리오를 제가 만약에 또 각색했으면 또 막 그 미나리 그 시냇물가에 피가 막 줄줄 흐르면서 결국 이상한 딸이 나고 막 윌 패튼이 막 도끼를 휘두르고 막 이렇게 근데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인데 아이작정이나 이렇게 여기 배우들이 이 고운 결의 어떤 영화를 잘 참 그래서 저는 되게 아직 한국과 미국에서 개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이 되게 충분히 기대가 돼요.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또 뭐 다른 나라에서건 남매 여름밤이라든가 뭐 코로나 시기에 힘든 시기에 개봉했지만 독립영화로서 되게 좋은 스코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윤가은 감독들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섬세한 결의 영화들 보고 나서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들을 꾸준히 찾는 층이 있어요. 꼭 뭐 아웃하우스의 뭐 매니아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의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워낙 또 요즘 계속해서 화제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제가 잘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죠. 봉 감독님께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죠. 응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저는 영화가 좋아서 재밌어서 그냥 영화 좋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좋았던 재밌었던 영화들은 주변 사람하고 그냥 그런 과정인 주변 거고. 사람하고 딱 얘기하고 싶잖아. 아이고. 뭐 이제 시사회도 안 초대하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사회라도 초대해줘 봐봐. 나도 직접 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따로 이제 문자를 드리면서 밥을 먹을 시간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더 먹는 건 좀 기회를 해봐요. 리 아이작정보다 더 사랑받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유, 아니 리아 이작정은 날 써줬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봉준호 감독은 날 안 써줬는데 뭘 얘기를 해? 그 사람아. 그 애 어렸을 때 봤다 얘기를 지금 어디 가서 하겠어 내가. 창피하게. 그래서 이 구박의 쓰나미를 제가 극복하면서 저도 리 아이작정님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알았어, 오프라인에서 보자고요.